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에서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성헌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타는 환도성 제3화로 동천태왕이 피신해간 남옥조의 중령과 낙낙의 위치를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령은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였으며 낙낙은 옥조의 서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 고대 지명을 찾음에 있어 마치 감초와도 같은 존재인 폐수의 위치가 밝혀짐으로써 우리 고대사의 강역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오한선비 동의자를 보면 고구려는 요동에 천밀에 있고 남으로 조선현과 예맥에 접하고 동으로 옥조, 북으로 부여와 접한다. 이렇게 쭉 기록이 있어요. 여기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고구려 밑에 조선 예맥, 고구려 오른쪽에 옥조, 그 다음에 요동, 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옥조는 남쪽으로 예맥과 접한다. 복잡하니까 그냥 색깔로 표시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옥조는 여전히 낙낙군에 속했다. 낙낙군을 위치를 찾으면 옥조가 자간 낙낙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위만 얘기도 나오고요. 낙낙군. 후한서가 또 있어요. 동의열전에. 거기에 보면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얘는 북쪽으로 고구려 형도 옥조에 접하고 남쪽은 진안과 접하고 동쪽으로 대해 서로는 낙낙에 접한다. 낙낙, 고구려현, 옥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맥으로 알고 있는 동해로 알고 계시죠? 동해 무천. 그 예에 대해서 한번. 근데 이 기록에 보면 한사군 기록이 나옵니다. 위만조선하고 한사군, 위만조선의 기록이 나오죠. 이게 왜냐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낙낙군한테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원래는 옥조 예맥은 산사성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렇게 저기 원산 쪽에 가 있고 동해안 쪽에 가 있고 동해가 지금 동해안 쪽에 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저게 맞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경주라는 책이 있는데 수경주라는 책에 보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10권짜리 권 10권에 보면 탁장수, 청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탁장수는 빼놓고요. 청장수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는데 예읍이다, 예수다, 그 다음에 예구다, 이런 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에 대해서. 얘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경주 건국 기수편에 보면 청하 역시 동북으로 예수가 나오는 예읍 북쪽을 지난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기가 바로 위하가 이렇게 맨 오른쪽에 흐르고 그 위에 기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장하가 흐르는데 장하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청장수, 하나는 탁장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냐? 산서성 동남부예요. 여기 산서성이라고 하남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쪽 저기 동해안 쪽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밑에 우리가 그야말로 중원이라고 하는 항하변 이야기, 항하 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주에 나와 있어요. 중국 고대 지명에도 청장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장수에 나오는 지명들이 지금 오늘날 지명들이죠. 저쪽에 있는. 그래서 저쪽 어디에 예가 있었다. 그럼 그 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 고구려도 나오고 낙낙도 나오고 이제 5만 개 다 나오는 거죠. 탁장수에 대한 중국 고대 지명들. 자, 그럼 낙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유주에 속해 있고 낙낙군. 낙낙군에 이렇게 현들이 이렇게 25개 현이 있는데 한글로 제가 오늘 번역해 놓은 그 지명만 보시면 됩니다. 조선,
점제, 대방, 그다음에 폐수. 이 조선 폐수, 수성, 대방, 둔유, 루강 이러한 25개의 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폐수현이 여기 있습니다. 폐수를 찾으면 낙낙군이 어딘지 나와요. 위치가. 그러면 그 낙낙군의 위치가 나오면 바로 얘의 위치가 나오니까 이렇게 교집합으로 쓱 연결하면 저절로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폐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돌아가신 박정학 회장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오른쪽서부터 왼쪽까지 한반도를 거쳐서 요동반도 북경까지 폐수의 후보가 안 된 강이 없어요. 폐수 선발대회를 다 해가지고 다들 한 사람씩 다 주장을 했어요.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수경주입니다. 수경주의 물길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물길하고 비슷하면 전부 폐수의 후보가 되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안 보입니다. 저 하남성에 있어갖고 안 보여요. 폐수는 고대사의 핵심 지명입니다. 중국 기록에는 사기에 조선하고 우고하고 그 한나라하고 전쟁 부대고 한서지리에는 낙낙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아니고 수경주에는 위만이 건넌 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기하고 삼국지에는 조선과 연의 경계다라는 기록이 있고 아까 신당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의 남쪽 경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수를 찾으면 이거에 다 이 조건에서 맞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근데 우리 기록에 있는 폐수하고 중국에 있는 폐수하고 틀립니까? 서로 다른 강을 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기록에? 거기서 거기고 같은 고구려고 그런데 같은 강이죠. 같은 강. 이건 다른 강처럼 얘기하는 거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경의 폐수는 동류하는 강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물줄기가.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강들은 전부 황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강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중국에 있는 강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류하는 강이 다 동남 쪽으로 동쪽에서 동쪽이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청천강 이병도가 폐수는 청천강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안 맞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한반도에다 놓고 하는 거는 물줄기가 맞을 수가 없어. 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한반도 강들은 서류하는 강이고 중국의 강은 대부분이 동류하는 강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분화만 압록수만 서류하는 강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수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수경에 물줄기 적어놓은 거 있죠? 여기 적어놓은 거 있는데 요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물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학술대에 제가 가보면 같은 폐수 갖고 얘기하는데 건식사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이거는 역도원의 주가 아닙니다. 번국의 사신이 말하기에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고 한무제가 설정 낙낙군의 치는 이제 낙낙군 조선년을 지나는데 옛 지리지의 폐수는 이거 번국의 사신이 말하고 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때 이 부분은 왜곡한 것이 삽입한 기록이 확실하네요. 그렇게 추정합니다. 금사지지라는 책에 보면 회주를 설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저기 한해 군을 이야기하는 거. 폐수가 있다. 폐수가 있는데 같은 현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들을 회주에 속한 대부분의 지명이 한해군에 속하는 한해군 소속입니다. 그래서 폐수는 한해군과 아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저 노랗게 해놓은 게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폐수, 무덕, 백향, 만선, 청하, 수무 이런
여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폐수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폐수는 요 지명들과 무지하게 가까워야지 같이 떨어지면 안 된다. 왜? 여기에 폐수가 있잖아요. 한서지리지에 보면 한해군이 있는데 거기에 뭐 회, 무덕, 수무, 온, 태행산, 심수 다 나오죠. 폐수는 없어. 위서 지형지에 보면 한해군 위서는 그 삼국지 할 때 위나라가 아니고 북위의 위서입니다. 북위. 한해군에 보면 이렇게 태행산 심수가 있고 무덕군에 보면 온 폐수가 있는데 이 한해군하고 무덕군은 저기 적혀 있죠. 빨간 거 무덕군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 부분에 보면 청평 초군 하 한해치 이렇게 되어 있죠. 청평 때 맨 처음에 분할됐다. 그래서 한해군 치소에서 분할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군에서 떨어진 아까 무덕읍이라고 있었어요. 그 무덕현이 바로 무덕군의 전신입니다. 여하튼 한해군하고 이 폐수하고는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서지리지에 보면 낙낙군의 폐수가 있고요. 위서지형지에 보면 회주 무덕군의 폐수가 있고 금사지리지에 보면 회주의 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고서 이야기하면 폐수는 이 한해군하고 가까워야 되니 멀어야 되니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원환 씨하고 제가 애들 교육을 좀 몇 년간 시켰는데 그때 물어보면 다 알아. 아, 이거 폐수가 그러면 한해군하고 가까워야죠. 이러는데 역사학자들은 몰라요. 가까워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 다음에 폐수, 격수라는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 앞에 게 격자고 격수고 그 뒤에 게 취수고 그 다음에 폐수를 감춘 중국인데 저 세 군데 글자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하죠. 저 붓글씨로 쓰면 무슨 글자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폐수가 없어지고 격수, 추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재원형 북부 하남성에 있고 하남성 재원량이다 그렇게 돼 있고 군사지도에도 추수하고 이렇게 추수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산서성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그 격하라는 강 이름으로 지명이 아직 그 도로 지명이 살아 있어요. 격하 남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격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이 이제 쟤네 말로 격하는 안 넣으니까 격하. 우리 말로 추수, 폐수. 그 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결정지을 수 있냐? 치수, 폐수는 이 폐수고 황하북부 하남성. 폐수는 하남성. 산서성이 아니고 하남성 쪽에 있어야 됩니다. 저기 나와 그려져 있죠. 재원시 현대지도에. 수경주에도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수경주의 폐수는 14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14권은 명청시대 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 관련된 지명을 그래놓고 7, 8에 재수가 있는데 제7장에 보면 격수라고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 폐수 물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교묘하게 역사 왜곡해놨습니다. 근데 걔네는 완전 말살은 안 시킵니다.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저거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산해경을 쓴 동진의 각박이 산해경을 썼는데 이 양반이 아예 주석을 달아놨어요. 산해경, 남산경, 남차 이경에 보면 회계산의 동쪽 500m에 있는 이 산이 시수가 나오는 곳이다. 그래놓고 각박 일작폐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더 이상 폐수가 어디냐 이건 학술 대회 소재가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만 몰라요. 아까 어린 학생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학자들만 모르니까. 폐수 논쟁 끝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 여기다 폐수 맞춰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록수 맞추고 그다음에 국내성, 평양성, 안시성 맞춰가지고 수당 전쟁을 딱 돌리면 그대로 리바이벌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낙낙이 저기 산선성에 있던 낙낙이 제야사학에 있어서 저쪽으로 가 있고 식민사학은 지금 평양으로 가 있고 제야사학은 진앙도 쪽으로 지금 옮겨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코드만 풀고 우리나라 역사 강의고 다 중국에 남겨주고 뭐 잘났다고 저렇게 떠드느냐 모르겠어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말간의 백산에서 나오는 마자수가 있는데 색이 오리의 머리 색깔과 흡사하여 압록수라 부른다. 국내에서 서쪽으로 흘러 연남으로 합해지고 그러면 국내에서 서쪽으로 흐르니까 압록수 동쪽에 국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서남쪽으로 안시리로 해로 흘러 들어간다. 평양성은 압록의 동남쪽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상당히 이 고구려의 도읍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위치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